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6월 30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다우는 0.8% 정도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보합권에서 마감합니다. 어떻게 보면 혼조세고요. 어떻게 보면 상승이라고 봤을 수도 있겠죠. 나스닥 거의 하락을 안 했으니까요. 미국 시장은 제롬 파월의 발언으로 장 초반은 별게 없었습니다. 제롬 파월이 아시겠지만 유럽에 방문해서 28일 날은 ECB와 대담을 나눴었고요. 그 다음에 어제는 오늘은 스페인 중앙은행이 개최한 컨퍼런스에서 발언을 하는데요. 똑같습니다. 발언 내용은 7월 8월 연속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했고요. 이 카드는 여전히 테이블 위에 놓여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일단 7월하고 9월에 금리 인상 한 번에 있다라는 거고 최소한 두 번을 가느냐 마냐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일단 그게 긴축에 대한 부분이 시장을 약간 흔들어주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레피얼보스트 애틀란타 연은총재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합니다. 한동안 금리를 동결해야 한다. 그러니까 명목금리가 거의 좋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한동안 금리를 동결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약간 비둘기적인 발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준 내부에서도 대다수가 금리 인상을 원하고 있지만 그래도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을 확인시키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미국 시장을 상승시킨 것은 제롬 파월의 언급을 이겨낸 재료죠. 그게 이제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가 있었다고 합니다. 23개 은행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인데 이게 뭐 재정 건전성 평가죠. 요게 있었는데요. 결과가 되게 주목이 됐어요. 모든 은행이 심각한 침체 상황을 견딜 수 있다. 이렇게 결과를 발표했고요. 그게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은행주가 평균 4%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행주가 중심으로 시장을 이끌었죠. 오늘 우리나라도 은행주의 영향 한번 봐야 되겠죠. 그 모습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지표인데요. 1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2.0% 최종 발표가 냈어요. 항상 보면 이제 잠정치 발표하고 뭐 최종 발표 이러는데 잠정치가 1.3%였는데 최종은 2.2%라는 거죠. 0.7%가 늘어난 거고 예상치도 1.4%였는데 그걸 넘어서 버린 거죠. 이유는 소비 지출하고 수출이 상향 조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요. 이 소비 지출 같은 경우는 3.8%에서 4.2%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수출 같은 경우에는 3.7% 감소를 예상했는데요. 7.8% 증가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비수가 수출이 전부 다 증가함으로 인해서 GDP가 증가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 그게 이제 미국 시장의 침체가 아니라 연착륙 가능성을 제기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사실은 금리 인상을 더 해도 상관이 없다. 뭐 이런 해석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금리 인상해도 시장은 견조해. 뭐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실제로 미국의 강세론자들은 침체가 없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것 때문에 시장이 강할 거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 그 다음에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감소를 했어요. 신규 청구 건수가 감소했다는 것은 뭡니까? 고용이 좋다는 얘기는 똑같죠. 그래서 약 26,000명 정도 감소했고 시장 예상치 26만 4천 명보다는 그러니까 보다도 뭐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3만 명 정도가 줄어든 거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2만 6천 명이 감소해서 23만 9천 명이 됐고 예상치 26만 4천 명보다는 3만 명 정도가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강한 어떤 고용의 모습이 나는 거죠. 그래서 경기 회복력, 그러니까 탄탄한 경기 회복력의 금리 인상이 뭐 지속될 수 있겠다. 뭐 이런 어떤 바람도 있죠. 그렇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금리 인상 속에서도 시장은 견조하다. 연착륙 가능하다. 이런 분위기 형성의 모습이 있고 침체해도 은행은 버틸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안정을 준 게 미국 시장을 좀 끌어올렸다. 뭐 그런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시장 보시면 나스닥은 0.42%, 그러니까 1%도 안 돼, 0.01%도 안 되죠. 그냥 보합권에서 마무리했고요. 다우는 0.8%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다우는
제가 며칠 전에 그 얘기를 했어요. 5일선과 21선이 데드크로스가 날 수도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제 데드크로스가 아니라 급락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뭐 1.5% 2%짜리 떨어지지 않는 한은 5일선이 21선을 타고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높아져 버렸죠. 저점이 두 개가 빠져버리니까 자동적으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5일선과 데드크로스 나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마감할 것으로, 그러니까 마감이 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은 오늘 밤 크게 하락하지 않는다면 다시 34,580 볼 수도 있는 상황이 돼버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데드크로스가 날 수 있는 찬스, 그러니까 상황이 여러 번 있었죠. 여러 번 있었는데 그걸 다 이겨냅니다. 그저께 양봉 1.8%, 어저께 0.7% 올렸죠. 오늘 보합권 올리면서 5일선이 데드크로스가 안 나고 다시 우상향. 결국 나스닥이나 다우가 모두 데드크로스가 5일선 20일 데드크로스를 나려다가 멈춰버리는 상황이 돼버려서 일단 시장의 어떤 투심이 굉장히 강하구나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 좀 있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여기서 뭐 급락을 하면 또 바뀌기도 하죠. 어쨌든 아슬아슬한 상황인데, 만약에 오늘 밤 양봉에 돌아오면 5일선이 우상향으로 틀면서 21선에서 데드가 안 나고 21선을 되돌리는 상황이 나오죠. 이런 경우 보통 이전 고점까지 가는 경우가 꽤 많은데, 한번 그런 모습이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일 통화수합부 체결, 환율의 영향인데요. 얼마 전에 추경호 그 부총리가 일본 재무부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다, 언급할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있었는데 현실이 됐습니다. 어저께 저녁 한 5시쯤에 뉴스 나온 걸로 제가 보는데, 100억 달러 통화수합부가 이루어졌고요. 이 100억 달러가 2015년도 이후로 8년 만에 체결이 됐고요. 원화하고 달러화를 교환하는 달러 수합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원화하고 엔화, 그러니까 한일은 원엔이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원화 달러화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100억 불이 그렇게 큰 돈은 아니죠, 외환시장에서. 심리적으로 안정을 좀 준다, 이런 쪽으로 해석을 되겠지만, 사실 외환시장에서 100억 불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물론 요번에 우리나라 환율 방어할 때 57억을 가지고도 환율을 밀긴 했지만, 전체로 따지면 그렇게 큰 돈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어저께 1317원에 끝났거든요. 이게 이게 저녁 때 났으니까 사실 여기에서는 좀 내려올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에서 또 올랐어요. 1321원으로 떴어요. 그러니까 4원, 여기에서도 4원 정도가 오른 거예요. 3원 80전.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오늘 본장에서 내리기 위해서 올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외면할 수도 있는 거,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서 오늘 국내장에서 환율이 내리면 어저께 고점, 그러니까 여기에서 더 올려서 고점에 내리기 위한 전략이었을 거고, 만약에 오늘 그 상관없다 그러면 이 한미 통화수합부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율의 동향을 한번 지켜보실 필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가 기관 막판 매도를 하락했습니다. 어저께 국내장은 기관이 동시호가에 밀었죠. 동시호가에 한 2,400억 정도 던져서 요 매수했던 걸 받아주면서 밀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죠. 원래 매수였다가 동시호가에 밀었습니다. 그래서 기관이 매도를 했는데, 어저께 위클리 만겼어요. 네, 위클리 만기가 동시호가에 이제 밀어서 이렇게 내렸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경우에는 미국이 급락하지 않으면 다음날 오늘 동시호가의 주가를 뺀 만큼 끌어올려서 올리는 강합니다. 그러니까 올려서 시작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는 선물과 코스피가 다르던가, 아니면 선물이 엄청 세지면서 코스피가 더 올라가든가, 이런 식의 모습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에 그런 케이스가 있거든요. 동시호가에 미는 건 항상 그 다음날 제자리에 갔다 옵니다. 근데 만약에 미국이 급락을 했잖아요, 오늘요. 그럼 그걸 다 반영해서 더 내려갑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없었죠, 미국이. 그래서 오늘 코스피가 과거의 어떤 그런 경험, 이렇게 전날 뺀 거를 다시 회복시켜서 시작하는지, 그런 모습 한번 확인해 보는 하루가 돼야 되겠다. 특히 기관의 움직임을 보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